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내일의 모습은 어떨까요? 구냐, 스톱이냐,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종목 고스톱 이성우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에 오늘 삼성전자도 당대 양봉 기록하면서 고점 기록했고 네. 오늘 장중에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반도체의 매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 그 안에서 특징주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성 이사님 무려 10개 종목 중에서 10개를 다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너무 시장 힘들었는데 잘하셨네요. 네, 얻어 걸렸는데요. 얻어 걸렸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적중했고요. 오늘도 10개 종목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죠. 인기 검색 혹은 장중의 급등락, 실적이 발표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장에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에코프로는 반면에 하락, 다스코 상승, 혜태 제과식품, APR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그 반도체주의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론인 건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네. 여기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바이오주가 하락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가장 큰 주 요인 뭐라고 보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네. HBM과 관련된 톤이 상당히 강했어요. 올해 성장, 내년에 성장까지 상당히 강했고 핵심은 수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에 서는 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와 연결해서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최근에 발목을 잡았던 AI에 관련된 시설 투자, 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가 좀 더딘, 자본에 대한 이득이 더딘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지속하겠다 이 점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AMD 실적이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AI와 관련된 부분에 캐펙스의 지속은 나타난다라는 점이에요. 우선은 좀 이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는 와중에 시장에서 경계를 했던 부분은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는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엔화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는 봉합이 된 거죠.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찰해야 될 부분은 엔화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여기에서 엔 저인 상황의 추세에서 엔 고로 급격하게 틀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금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봉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복합적으로 매크로가 발목을 잡는 환경에서 매크로가 풀어졌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도 HBM3E와 관련된 진행의 뉘앙스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흐름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컸는데 딱 장 마감하고 가집게 보니까 외국인의 막판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83,900원에 장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또 오늘 반도체주가 강한 거 아닐까? 로이터 통신의 기사 한번 볼까요? 독점 기사라고 합니다. 요거 지금 번역본으로 보여주시는데 원문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New US 룰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만 해가지고 네, Foreign Chip Equipment Import China to Exempt Some Allowance.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미국에서 규정이 나왔는데 이제 중국으로의 외국 칩 장비 수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시장 내에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맹 업체들인 예외 대상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은 빠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규제하는데 우리와 같은 동맹국들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사 한번 보셨는지 네. 이게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에도 주된 요인이었을까요?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강했어야 돼요.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타 밸류 체인. 그런데 다 강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예요. 그다음에 동맹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선은 지켜보겠다라는 점인데, 이미 우리 메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부분 라인을 가동을 중단하거나 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에피타이저 정도로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타이저 정도다.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오늘 이 반도체주를 끌어올릴 만한 또 강한 요인은 아니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요인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견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또 오늘 이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좀 움직이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효과가 낙수 효과가 다른 반도체주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전자의 밸류 체인 쪽을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 HBM을 초점으로 맞춰보면 하이닉스 또한 긍정입니다. 긍정이다 보니까 지금의 하나의 포인트는 HBM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전공정 쪽 같은 경우에 뭐 부품 소재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왔는데 이 전공정 부품 소재주들의 핵심은 가동률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의 컨퍼런스에서 2분기 다음 3분기에 대해서 가동률, 즉 빅그로스라고 하죠. 이거를 한 자릿수 초중반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통 반도체주들이 올라올 때 전공정주들도 키를 맞춰서 올라오는데 마지막의 방향은 HBM 쪽에서 갈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으로는 전자향을 보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제가 영어를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서 한국어가 귀엽다고 영어처럼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발음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45% 상승 마감했어요.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 루마니아 원전 인증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장은 그래도 원전이라고 살아났었거든요. 힘이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급이 제한적인 면이 시장에 있어 보입니다. 또 마침 반도체가 오늘 강했고.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 좀 차익이 나왔는데요. 크게는 두산그룹의 뭐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변화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를 하고 거기 더해져서 체코 원전 이후에 추가로 기타 국가의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힘이 약했던 거는 수급이 끝까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이 재료는 살아있다. 네. 저희 지난번에 그 원전 세론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아마 최근에 원전주를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와줄까요? 기회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올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탈출하는 부분에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국내 원전주보다는 해외 쪽을 찾아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으로 갈 거면 아예 해외 주식을 하자라는 네. 이야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긴 합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APR입니다. 네. 오늘 두 자릿수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요, 좋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역대 최대 매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대 음봉이 기록했다라는 건 최근에 그러잖아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으로 보거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이제는 빼자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이 API도 주가 급락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APR을 오전에 실적 발표와 함께는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된 게 2분기 실적에서 2연이 돼서 3, 4분기에 붙을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를 한다. 그런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불안하면 실적 덜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매수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 4분기에 2연돼서 실적이 붙다 보니까. 그러면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과거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한 건 우리가 연간 가이던스 제출을 한 거 7천억에서 7,500억의 톤은
유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1,000억 정도를 뺐습니다. 예, 그 톤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과 함께 또뭐 보호해수 관련된 부분에 기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참 이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무식하게 매도를 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데요.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해수 전에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어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정도의 매출 톤을 낮췄다는 이유로 이 정도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과합니다. 즉, 뭐 짧게는 조정 나올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오늘의 이 하락은 오늘의 매도는 너무나 과했다. 네. 근데 여기다가 5대 액면 분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혹시 이 액분 이야기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굳이 왜 하는지 싶어요. 이걸 왜 하는가? 차라리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여기에서 유동성이란 명목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가 제안한지를 모르겠어요. 주주 측면에서도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유동성이 증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선택은 왜 했는지를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의견이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고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의 하락은 과했기 때문에 다시 이전 궤도로 올라오는 정도의 고인 건지 전 그게 궁금하네요. 네. 오늘의 하락은 과했다라는 정도고요. 근데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또 뭐 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즉 이게 보면 매도가 멈추는 현상이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좀 매수에 대한 접근 그 정도까지 열어두겠습니다. 네, APR 고 의견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상승 테마로 혜태 제과식품이 있습니다. 음식료 쪽가 강했는데 오늘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보니까 밖에 온도가 34도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덥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빈과 제품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혜태 제과식품이라던가 음식료 빈과류주들이 올라준 것 같은데 네. 연속성 있을까요? 저점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네. 뭐 온도가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매출 볼륨이 늘 수 있는 뭐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소식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은 나타난 것 같아요.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져 있는 주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제2의 삼양식품은 과한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네, 불가능. 오늘 이성일 사님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불닭볶음면 챌린지까지 더해지면서 그랬던 거고 네. 현재 혜태 제과식품의 경우에는 이 무더위 빈가류라는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네. 상승은 가능하되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으로까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의견입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LGD 한국조선해양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요즘 건조기가 유행이래요. 증권시장에서 건설, 조선, 기계. 근데 그중에서의 거의 실적 탑은 누가 뭐라 해도 조선이지 않을까. 네.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신조 성과를 끌어갈 만한 요인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일컬어져요. 네. 근데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는 사이클을 길게 뭐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짧은 종목들은 뭐 5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이런 주기로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는 60일이 5이평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기가 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조선주를 매수하면 자칫 그때는 고점일 수 있어요. 조선가라든지 투기 수요가 있는 그 투기 발주 세력 같은 경우 뭐 그리스 선주가 뭐 이렇게 발주를 내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주가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LGD 한국조선해양 고입니다. 차트가 지금 우상향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거든요. 다른 조선주 내에서 혹시 지금도 사도 될 만한 조선주 있어요?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이에요. 많이 빠졌죠. 네, 박스권이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은 보셔도 되고요. 조선주는 뭐 막 불같이 추격하기에는 주가들이 좀 떠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조정 기다리고 그때 매수해 보자. LGD 한국조선해양 고입니다. 오늘 5개 수상한 종목은 먼저 고를 받았거든요. 전체 10개는 어떨까요?
세트레가인만 빼고 다 굽니다. 네. 세트레가인은 왜 스톱이에요? 괜찮은데요. 네. 주가 조정이 추가로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우선은 스탑을 드렸고 오늘 그 방산주 하락 때문인가요? 뭐 약간 최근에 포트 조정 같은 경우에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네. 뭐 오늘 하락에 좀 추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관심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트레가인은 그래서 스톱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왠지 APR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전 삼성전자입니다. 예. 아, 삼성전자요. 네. 너무 교과서적이라서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컨콜에서 느껴졌어요. 어떤 걸요? HBM을 뭐 방향이 만들어내겠다. 방향이 맞구나. 네. 이거는 왜냐면 매 분기 컨콜을 들어왔어요. 몇 년간 들어왔는데 이번에 통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자신감. 근데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는 걸로 하고. 네. 네, 그게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목표가는 85,000원, 네,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근데 그 자신감 치고 목표가가 좀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아직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짜게 했습니다. 네, 짜게. 네. 네, 유례 없는 그 자신감을 봤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워낙 삼성전자는 우리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다 보니 아직은 불안한 시장이어서 짧게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 목표 주가 85,000원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는 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컨콜에서 HBM3E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방향성을 언급했다라는 게 오늘의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오늘간에 저희가 준비한 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처럼의 반도체 반등으로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워하셨을 텐데요. 연속성 있는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